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게이트 등 일련의 사법 처리가 이게 검찰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최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한 데서 더 신속히 그 몸통인 이재명에게 접근해가 그를 타격해서 사법 처리를 당장 왜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과 또 이를 바라다보는 우리 모두가 아주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69명의 국회의원, 원내 제1당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을 뺀 168명을 이재명을 옹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경파들이 이 168명을 완전히 이재명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포탄 방어용으로 이를 몰아가가지고 내부에는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현직은 아니지만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이는 벌써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는 물러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내심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이런 일이 생기면 강경파들이 주도하기 마련입니다. 이 강경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을 잃은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친여 단체 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있는 광화문의 집회에 현직 민주당 의원 7명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그 단체들이 주도하고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나아가 탄핵의 같은 목소리를 보탠 거 여러분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제1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환경 아래서 장외투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당이 항상 소수에 몰려가지고 국회 안에서는 여당에서 꼼짝 못할 때, 그럴 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지. 85년에 12대 국회 이래에 야당 신민당은 의석이 50석밖에 안 됐으니까 직선제 개헌 서명을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수당을 차지한 이들이 그중에는 황운하 의원 같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자도 그런데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팡팡 치고, 이런 배리 현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정성호 의원, 경기도 출신인데 제가 먼저 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바른 소리를 하는 의원으로 제가 늘 기억에 담았는데, 이게 친 이재명 보호의 그 보호막의 핵심 강경파에 속해가지고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들의 이 시점에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이른바 용산 헬로윈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용산으로 이전해서 경찰 병력이 대거 대통령 새로운 관저와 집무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용산 참사 현장에 경찰관 동원수가 적어가 일어났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은 이 말을 하는 순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째 대통령실 이전하고 용산 참사하고 그리고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쏠렸다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청와대 지키는 경찰도 일정한 부분이 있어 고개 그대로 옮겨갔을 뿐인데, 이런 황당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조급증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파들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쏘아대는 것 중에 동대문구에서 당선된 장경태라는 의원, 이 사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대문구에 주거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이 사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윤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의 킬러를 자처하고 이걸 두들겨 패는 것을 오로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우리나라도 지원하고 있는 그 어린이 심장병 치료센터를 방문해가 김건희 여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진이 찍혔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싣고 간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사진이 잘 나오도록 해가 찍어서 이걸 쇼업했다. 이렇게 일종의 이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를테면 포르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대통령 부인이 PR에 열중했다. 그런 일이 없다. 대통령실이 그랬어요. 조명시설을 장치한 일도 없고 싣고 간 일도 없다. 그랬더니 다시 반박을 하기를 외신에 보도가 됐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외신에도 그런 사실은 보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다시 장경태 의원, 외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음명으로 봐갖고 그는 조명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마 어이가 없었던가 봐.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반응은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1호로 야당 의원이 나를 고발을 했다. 역사적으로 처음 고발을 했다. 나는 역사적으로 처음 고발당한 야당 의원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속 투쟁하겠다. 이봐요, 장경태 의원.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규정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이쯤이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 눈꽃만큼도 사과할 의식이 없어. 그가 선출된 동대문구 갑군지 얼구는 이런 짓을 해도 그 유권자들은 1년 반 뒤에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유권자들 이런 망나니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옹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치입니다. 김이겸 대변인, 이 사람은 비례대표 둘러리 정당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의원직을 바로 얻지 못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중간에 의원직을 얻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딱 됐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흑석동에 투기했다 그래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별명이 흑석대감인데, 이 사람도 시도 때도 없이 EU 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담화한 것도 조작해갖고 발표해가지고 이게 항의를 하니까 사과를 한 일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청담동 술집에 7월 19일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변호사 30명하고 술 먹고 파티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 하는 걸 이게 폭로를 해가, 이게 어제까지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다 밝혀졌어요. 일이 이쯤 되면 어제 사과해야죠. 대변인이 사과해야죠. 제가 이거 정성호, 장경태, 김의겸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을 싸고 도는 강경파들의 이게 정신머리가 지금 이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168명을 포로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부칙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판결까지 6개월 안에 이 재판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하리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것은 이 법원의 일부를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소됐다 하면 좌파 판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질질 끌 것이다. 이걸 신속히 한다면 내년 3월에 이재명 유죄 판결 받아가 그냥
의원직도 박탈되고 앞으로 뭐 10년 동안 공직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걸로 이재명 사태 끝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아무도 내년 3월 안에 끝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책임도 있어요. 신속히 재판을 요구하고 신속히 법원에 정인도 빨리빨리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또 검찰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우리 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사건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것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터져가지고 여러 단체가 고발도 하고 하니까 작년 10월부터 검찰이 문재인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돌입해가지고 대장동의 1조 내외의 초과 이익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성남시장이 그렇게 설계하고 서명한 것에 대한 공범 중의 일부 유동규, 김만배 등을 고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그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유동규 석방되고 남욱 석방되고 오늘 새벽에 김만배 석방됐어요. 이것도 회개한 일이다. 이것도 회개한 일이야. 가령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특히 김만배는 이 공범 중에도 이재명 다음으로 두 번째 공범의 무게가 있는 자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1심 만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석방되느냐. 김만배야말로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의 주도자고 그러면 이게 대장동 업무상 배임죄가 대해서 공판기일이 만기가 돼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추가로 별건으로 이 권순일 재판 거래나 백현동 사건 등을 관계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다시 구속 상태를 유지해놔 놓고 조사를 해야지.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 종편 같은데 뭐 여야 양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토론하는 걸 보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일 김만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석방되면 이제 남욱처럼 뭐를 폭로하려나. 아니 나온 놈이 함부로 폭로할 리가 있나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면밀하게 주변을 쪼아가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자 지금 일이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회는 황폐화되고 그래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증가하게 되고 그 예산도 야당이 발목을 걸고 윤석열 정권에 이 하고자 하는 초대 예산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고 거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러분 잘 경험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럼 경찰이 현재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도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민심에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강경파들에게 끌려가고 국정조사에 어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국정조사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세월호 수준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세월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어린 학생들을 선실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갖고 그냥 200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건 살인죄에 준하는 사건인데 헬로윈 사건은 그게 전혀 아니지요. 그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거기에 경찰 지휘관이 라인에서 어떤 대응을 했던가 무슨 잘못이 있던가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인데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예상이 됐다. 그래서 그 일대 교통을 통제했다. 출입을 막았다. 그럼 그 일대 상인들이 윤석열 정권은 경찰공화국이라고 비난했을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상하지 않은 데서 예상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일단 지휘 책임을 묻는 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실 이전이 그와 관계했는지 떠벌려가 증인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45일 동안 가려보겠다고 하는 그 속셈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그냥 얘기하는 동안에 말하는 저도 피곤할 뿐 아니라 말하고 있는 저도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아래서 5월 10일 이전까지 검찰 수사는 이게 낚싯대를 들이운 것이나 마찬가지야. 낚싯대를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렇게 구속해갖고 요거 이렇게 뭐가 걸리느냐 수사하는 신용을 하고 이 낚싯대를 들이운 상태인데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제가 따져보기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문재인 검찰에 문재인의 사람 전부 인사이동하고 새로 기록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내외의 초과이익을 생산하도록 한 그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것은 부차적이에요. 이걸 업무상 배임죄로 투망을 그냥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서 땡겨가 제일 큰 고기 이재명부터 이게 구속했어야 될 사건인데 지금부터라도 당장 즉각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사법 처리하라 이거야.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 처리. 동시에 재판 거래.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김만배. 이건 다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전후에 8차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을 한 것이 기록에 다 나타났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그 직후에 이제 임기 만료가 되자 바로 화천대유에 월 1,500만 원씩 또 고문 변호사로 그래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그렇게 지급한 상황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기자이기 때문에 또 그 대법원 그 공간 안에는 이발실도 있고 이래서 이발하러 갔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뭐 몇 번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권순일 대법관실 몇 번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대법관실에만 갔겠습니까? 집도 있고 제3의 장소도 있지요. 좀 장황합니다만은 이 대법원을 제가 못 믿는 이유, 권순일 대법관을 믿을 수 없는 제 경험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장황하지만 한번 시간 나시는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인척이 제 피부치가 관련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제 피부치입니다. 그래서 1심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로서 패소하고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법관에게 주심 대법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대법관을 그만둔 제가 아는 어떤 퇴직한 대법관에게 내가 내 피부치 사건으로 내가 돈을 받고 선임한 사건도 아니고 1, 2심 판결에 대해서 뭐 고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 상고유서도 써내지만은 내가 피부치 입장에서 이걸 주심 대법관에게 가서 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면담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대법관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전화를 했어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기를 절대 오시면 안 된다. 이게. 절대 안 된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써내라고. 그래서 제가 탄원서 비슷하게 써냈습니다. 3주일 뒤에 그냥 그 사건이 기각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이 김만배와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거기 뭐 대법원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뭐 화천대유 그만두고 고문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50억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에 저는 대법원 앞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저는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일부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일부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권순일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은 국정 혼란을 막고 국회가 황폐화되고 국민이 짜증을 내고 국론 분열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치는 이런 한국 정치가 노출된 것은 이재명, 그 핵심의 인자 이재명,
이걸 당장 사법 처리해라. 대장동계 대무상 배임죄로 증거 충분하다. 왜 그 구속을 못하느냐? 구속 절차를 밟아라. 무슨 동의 요청서를 거부되면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해봐라. 이제 정기국회가 지금 곧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와 곁들여서 재판 거래. 이 권순일 때문에 이재명이가 살아나가지고 오늘 이 지금까지 이르는데 이 재판 거래 동시에 이게 권순일도 사법 처리 즉각 하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